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면서 동시에 법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는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난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국회를 폭력의 무대로 되돌려놨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사건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이나 됩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도 고발당하셨고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난달 28일 경찰은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 그 누구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느 의원은 국회의원 4명의 경찰 출석 요구 직후에 경찰청에 수사 진행 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 명단과 향후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어느 한 분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최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했던 당사자입니다.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지난 3일 어떤 한 분은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참으로 얼척이 없습니다. 7월 8일 경찰은 여야 국회의원 18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출석 요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소환장이 송부되는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자유한국당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술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소환에 응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7월 8일입니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수사에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환하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협박입니까? 또 말씀하셨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국회의원 소환과 관련해서 이 정권이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저부터 소환하십시오. 모처럼 용기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죄 없이 동원되어서 그 전선에 섰던 당직자들과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는 면죄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도부고 용단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는 자진 출두해서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이 그리고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으니 자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겐 다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좀 잠깐 뵙고 싶은데요.
시총리님, 법치를 실현하는 일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국회 정상화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법은 법대로 집행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상식입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정당의 대표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압박과 불안, 공포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정치권의 얘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건 몹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원론으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드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 여쭤보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치의 불신을 부처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여파는 저는 국민들에게 옮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점거 농성장입니까? 광장은 문자 그대로 시민들의 것이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만나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 농성하는 텐트가 아마 서울시 관할에도 있고 네. 중구청 관할에도 있고 종로구청 관할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안구, 탈골 등 대단히 많은 심한 부상을 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공권력이 이렇게 예민한 문제 그리고 불법을 실질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 뭔가 유보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날 대집행이 이루어지던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신 국민들이 적잖게 의아한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집행은 지자체가 하고 경찰은 그냥 지켜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눈앞에서 현행범 현재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둥돌라 서서 있는 경찰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질책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런데요. 저는 이런 사안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일정한 의견을 표현하신 게 포용하시도록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유린, 질서유린 그리고 또 뭔가 공권력에 대항해서 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또 가스통까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중 조정하겠다, 중재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분명한 가시적인 조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저는 정치권에서 촉발된 법무시, 법유린 이런 행동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번지지 않고 잘 수습되어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들으셨죠? 네. 수사단이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의 외화 의혹, 그다음에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 이런 부분들이 증거를 찾지 못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결론에 대해서. 예, 우선은 현행 법 체계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증거가 많이 멸실됐고 그리고 물론 김아무개 씨 본인이 비로소 구속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겁니다. 과거의 수사기관의 잘못
제대로 캐내지 못한 현재의 수사기관의 잘못, 이 두 가지의 허망함을 국민께 동시에 준 그런 결과가 됐다. 그 후자가 더욱더 아플 수도 있다. 네. 예,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모양이다 하는 예.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얘기가 상당히 아픈 얘기인데요. 수사관 구성이 발표되자마자 어떤 여성 검사 한 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서 참혹하다.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 저는 대단히 무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촛불 정부의 검찰인데 이렇게 예단할 수 있을까? 이건 경험의 오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단에 대해서, 예단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계셨습니까? 네, 그 검사님의 예언이 틀리길 바랐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맞았습니다. 많은 무력감과 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어요. 그 윤중천 씨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2013년 검찰 수사에서 김학의가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얘기를 냉면 그대로 다 믿을 건 못 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이런 항변이겠죠. 저는 어떤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을 거세하고 조직은 보호하는. 그래서 김학이라는 그런 거대한 상징은 제거하고 그 상징을 제거함으로써 조직은 또 보호받고, 이런 전형을 보여준 거 아니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사과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조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습니까?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셨는데요. 혹시 총리님은 인사하실 때 아마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가깝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의 평판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네, 중요한 것은 대충은 알지요. 그러면 김학의 차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속하는 걸로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당시의 장관이 그런 문제를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추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이왕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보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다시 도졌던 사안들인데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가 당시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황교안 법무장관의 외압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네, 조금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드릴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2014년에 보면 세월호 참사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해경에 승객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려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전원 자천시켜서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당의 대표세요. 그리고 더욱더 큰 꿈을 꾸고 계신 분이고요. 정치 지도자인데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장된 채 그대로 흘러간다면 정치적 공방으로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분의 명예에도 심대한 손상이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그분의 누명을 벗겨드리든 아니면 세간에 흘러다니는 의혹을 확인하든 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뜻을 아시면 그 다음에는 현재로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그리고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로부터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의식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표를 한번 띄워주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에 한 파트입니다. 국민적 지지도 대단히 높고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가속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좀 과다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의 논란의 한복판 중에 국고 보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국회 보조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적립금이 한 17조, 20조 쌓일 때도 15%에서 16%는 갔거든요. 우리 정부 지금 13.4%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 액수는 사상 최고로 늘었습니다만 지원율에서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시가 있는데요. 지원 액수가 늘어가는 것 역시 예산의 확대 과정 속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동민 의원